강삼 이사의 유감. 오늘은 그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치가 사실 어떤 세상사의 출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맨날 인문학에 관한 얘기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경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최근에 와서는 경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거의 다 안 하고 계속 정치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연결된 뭐 경제 얘기는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정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그분의 그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끔 들어가서 읽습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은 거의 90%가량이 정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는 이제 경제 얘기는 이제 안 하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저는 경제 얘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했었는데, 요즘 정치 얘기를 너무 해요. 그러니까는 좀 여기서 너무 짜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세요. 그 특정 재벌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재벌의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양반이 무슨 언급을 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들으려고 들어갈까요? 균형을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 진보 측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없는, 이제 진보가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 방송을 많이 하는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이런 걸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중구난방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 또 하고 비슷한 얘기 또 하고, 거기서 얻는 정보도 상당히 그 유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았을 때 그 어떤 그 신선함이라고 그럴까요? 신선함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분노도 느껴지고 뭐 그래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측 얘기들을 반드시 제가 같이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지만이 가급적이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이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또 그 방송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정치 얘기를 너무 하세요. 팟캐스트는요, 본래 정치하는 곳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맨 정치 얘기만 하고, 뭐 가끔 초대 손님 불러가지고 경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경제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그런 팟캐스트를 주로 이제 찾아다니는데, 보수 측에서는 아주 그 탁월한 경제통이었던 분이 요즘은 경제통이 아니라 정치통으로 바뀌시면서 조금 피곤해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 옆에 이승만 그 동상이 서고 난 이후부터 그 양반 이상해졌습니다. 최근에 또 없어졌는데, 아무튼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뭐 이승만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승만이가 일본 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웃겨가지고 웃음이 탁 터졌어요. 듣는데. 그럼 일본 여권을 사용한 적이 없지.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일본 여권 사용했나요? 우리나라에 임시정부 사람이 일본 여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독립운동하는데 일본에 그 정부에 가가지고 나 어디로 독립운동을 하러 갈 건데 여권 좀 내주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마치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또 무슨 배 타고 뭐 중국으로 들어왔네. 그럼 그때는 뭐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도 못 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타서 들어와야지.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건 얘기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이승만이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웃음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근데 그걸 많이 배운 두 양반이 마주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웃음이 터졌어요.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좀 어이가 없다는 거죠. 어이가 없다는. 그거 말고도 그 양반 좋은 얘기나 훌륭한 얘기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이승만 씨에 대해서. 지금 이승만 국부 만들자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더 훌륭한 얘기를 해야 돼요. 비교될 만한 얘기.
정말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이완영이 있죠. 이완영이는 창씨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창씨개명 시기 전에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완영이는 창씨개명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일본 옷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친일파고 매국노인데 일본 이름으로 개명한 적도 없고 일본 옷을 평생 입은 적도 없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여권 사용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뭐 누군 사용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훌륭해졌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뭐 저도 뭐 듣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 뿐이지. 그래도 그분 그 방송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 참 정말 탁월한 분이었거든요. 경제 쪽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탁월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혹시 하실까 싶어서 들어가야죠. 가끔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이렇게 그래프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역시 실력은 아직 안 녹슬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쓸데없는 정치 얘기할 때는 아이고 저 양반도 이제 나이 드시니까 참 그 부분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는데 그분이 경제 이야기를 아주 탁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 얘기가 한 분에 대한 얘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결국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 경제 통이신 분들도 정치 얘기를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길거리에 아무 보잘것없는 저 같은 장삼이셔도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얘기는 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새로운 정보를 취득해서 여러분들에게 뿌리거나 혹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응자이자 그러니까 객체입니다. 주체가 아니고 객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갤럽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이트 조사도 하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이에요. 그걸 침묵하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정치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20대 국회의원의 뭐 연봉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특권도 얘기 나오는데 그거 절대 못 바꿉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왜 못 바꿀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이 아니에요. 좀 천박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깎는 그런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 문제는 연봉을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뽑히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 형사소추를 받는 일만 안 하면 그냥 뭐 4년 동안 아무도 못 끌어내립니다. 아무도. 국민소환제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유연하게. 불체포 특권 갖고 얘기를 하는데 불체포 특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의원들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정치 후진국에서는. 그 불체포 특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봉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특권이 많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죠.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될 사항이 아니에요. 특권 줄이자는데도 안 줄이고 앉았잖아요. 끝까지. 그 안 줄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관도 그 정도의 그 특권을 누리는데 왜 국회의원 갖고만 뭐라 그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인데 나 말고 저놈도 나쁜 놈이니까 저놈부터 먼저 고치면 그다음에 나도 고칠게 이거거든요. 절대 그거 안 사라집니다. 뭐 1억 3천 뭐 800만 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7억 정도 가까이 뭐 국회의원이 혼자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말은 뭐예요? 더 중요한 얘기 할까요? 이거를 심지어는 진보 측에도 그 월급 갖고 거론한 적이 없어요. 정의당이라고 있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한번 이 특권이나 연봉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대우 같은 거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장의 그 목적이 뭐냐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게 목적이었지 자신이 받는 게 너무 황송하고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말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졌거든요. 그 후에 수많은 진보 측의 방송에서 이 연봉이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한 그 세비 갖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진보 방송에서 그거 떠드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진보가 안 떠드는데 보수가 미쳤다고 이걸 줄이냐고요. 때려 죽여도 이거는 못 바꿉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정치 후진국이면 정치 후진국의 뜻이 뭐죠? 국민의 수준이 대단히
천박하다는 뜻이에요. 국민이 천박해서 만들어낸 국회의원들이 미쳤다고 자기 머리를 깎는, 특혜도 줄이고 자기 월급도 자기가 깎고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백날 떠들어보세요. 이 친구들이 줄이나 안 줄입니다, 절대로. 근데 저는 그 쓸데없는 괜히 그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일 같은 게 있거든요. 특권 같은 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다 그거 없애야 돼요. 뭐 욕 먹을 일을 악착같이 합니까? 어떤 양반은 무슨 그 KTX 타려고 뭐 차를 몰고 플랫폼까지 밀고 들어올 정도인데 국회의원인가 그 양반이 국무총리였었죠? 그런가요? 어떻게 차를 타고 플랫폼으로 들어올 생각을 다 했는데 그거 해외 토픽으로 떴다면서요? 내가 봐도 기가 막혀서 사실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까지 차를 타고 들어올 정도의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근데 국회의원도 그러고 싶을지 그거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요. 국회의원은 아마 차를 탄 채로 아마 KTX에 올라타고 싶을 거예요. 내릴 때도 차 타고 그냥 내리고.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들이 줄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이 특혜라든가 이런 연봉을 보고 침을 꿀꺽 삼키는 사람이 또 집단이 있죠. 바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건 반드시 폐지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폐지하려면 국회가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이 법을 안 바꿉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기가 자기 지역구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자기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가장 많이 부려먹고 가장 많이 써먹는 사람들이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면 자기 하수인이란 말입니다. 하수인들이 국가 월급으로 부릴 수 있는데 그 제도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수천 명씩 있어요. 수천 명. 몇백 명일 것 같죠? 수천 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명이가 아무튼 제가 좀 요건 틀리면 지적해 주십시오. 아무튼 3,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0명이 3,000명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숫자예요. 무지막지한 숫자. 그런데 그 재밌는 그 부하들을 먹여 살리는 국가에다가 대고 내 하수인 필요 없으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없앱시다. 참말이에요. 풀뿌리 민주주의 어쩌고 이런 거 얼마나 엄청 갖다 붙여서라도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세비 낭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정치 후진국이라는 것 때문에 매년 지불해야 되는 돈이 수천억 원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연봉 갖고 백날 떠들어보십시오. 그 줄이나 내 손에 장지십시오. 절대 안 줄입니다. 특권도 안 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국민들 분노만 일어날 뿐이지요. 절대 바꿀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내가 그 근거가 딱 하나를 가장 큰 근거를 대잖아요. 진보 측에서도 이 급여 갖고 거론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말 잘하고 보수 측이나 여당의 어떤 그 패단이라 아니면 잘못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아프게 꼬집어대는 사람들도요. 국회의원 세비 갖고는 절대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되고 싶은 직장의 급여를 자기 스스로 깎아야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깎겠냐고요. 깎을 일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까요? 아무튼 국회의원의 특거나 연봉 같은 경우는 백날 떠들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기초단체 의원들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서 전부 다 깡그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수천 명이 지금 들러붙어서 우리나라 세비를 빼먹고 앉아있는 이 구조도 역시 안 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국민이 천박해서 그래요. 가장 필요한 건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가장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한번. 국회의원은 왜 AS가 안 되냐고. 잘못 뽑는 순간 꼼짝 못해요. 지금 또 거론이 되는 사람이 있죠. 지금 구설수에 올라있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자유경제원인가요? 어디에 있던 사무총장인가.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젊은 친구인데 전희경 씨인가요? 전희경 씨가 비례대표로 못했다 그러죠. 근데 논문 지금 표절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글쎄 10수년 전에는 누구나 다 논문을 표절했는데 그게 새롭게 와서 무슨 문제거리가 되나요? 문제거리 안 됩니다.
논문 표절하는 건 당연하고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표절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걸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 그거 그냥 물고 늘어지냐고요. 그 사람한테 물고 늘어져야 될 것은 그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그렇게 침을 튀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두고 보자고요. 차라리 이게 더 낫죠. 전희경 씨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씨가처럼 될 확률이 높아요. 나경원 씨는 주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본인은 뭐 부귀영달을 누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미움을 받아요. 근데도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전희경 씨도 똑같아요. 국정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안 떨어집니다. 비례대표하면 내가 볼 때 대소년 장지에서 4년 꼬박 채웁니다. 이자스민 같은 여자를 갖다가 비례대표로 올려놨을 때 국민들이 무슨 아고라에서 뭐 서명 운동을 봤는데 막 몇십만 명이 막 순식간에 며칠 만에 서명을 해도 그냥 그대로 갔잖아요. 최근에 무슨 인터뷰한 거 보니까 더 세게 나갈 거 그랬다고, 그리고 기득거리고 그랬다고 적혀있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렇게 욕먹을 줄 알았으면 더 세게 나갈 뻔했다는데 세게 나갔으면요 4년 채우지도 못했어요. 자기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전희경 씨라든가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전희경 씨 같은 비례대표제 의원은 제2의 나경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4년은 꼬박 잘 채울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마 연금까지 100몇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연금이 20대 국회의원도 주나요? 제가 이 국회의원 연금 제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발표된 게 없어요. 19대 이전까지만 준다는 말이 있고 19대만 빼고 뭐 전체를 다 준다는 말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그런 친구들이 한번 찍히면 4년 내내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야당 측에서 무슨 김현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 찍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임수경 씨 찍혀서 꼼짝 못했잖아요. 여당에서는 이자스민 찍혀가지고 4년 내내 욕먹고 숨만 쉬어도 욕했잖아요. 전희경 씨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얼마나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난 그분한테 늘 얘기하고 언젠가 내가 그 양반이 말을 어떻게 바꾸는지 볼 거예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주어 없음이라는 말 한마디 갖고 전 국민을 멘붕을 일으키고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사기꾼은 아닙니다. 사기꾼 같다 그랬지.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결국은 나라의 정권을 넘겨주는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한, 그것이 옳았냐 안 옳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세월이 지나면 나경원 씨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현재까지는 미움을 받아요. 전희경 씨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출발하는 거 보고 나서. 하여튼 참 재밌는 20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두고 보자고요. 국회의사당 안에서 바둑 두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치는요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 거기에 정말로 난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게 이자스민부터 출발해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이자스민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코미디언도 국회의원 했잖아요. 근데 그 코미디언이 가장 제정신 바른 얘기를 하고 갔죠. 코미디보다 더 재밌는 것이 국회다. 이주일 씨. 지금은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코미디언으로 들어갔지만 가장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또 두고 보자고요. 코미디 같은 20대 국회가 시작될 겁니다. 언제부터죠? 5월 말인가요? 6월 초인가부터 아마 20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벌써 한 사람이 타켓으로 찍힌 느낌을 받았어요. 전희경 씨. 비례대표로 들어갔죠? 그래도 4년은 꼬박 채울 겁니다. 7억이 넘는 세비를 1년 동안 꼬박꼬박 쓰면서 그걸 4년이면 얼마죠? 4, 7에 28, 28억을 아주 맛있게 쓰고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죠. 그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찍혀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앞날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도 나경원 씨 이번엔 또 자녀 무슨 부정 입학 갖고 또 얘기를 하죠. 다음엔 또 뭔가 나올 거예요.
이미 찍혀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끝이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뭐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나와서 그러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어 없은 말을 한마디 때문에 국민의 미움을 받아요. 전희경 씨도 그래요. 국정교과서 그렇게 싫다는데도 악착같이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편드는 바람에 찍혀서 출발합니다.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무튼 그 양반도 참 불운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매자의 유감. 오늘은 그냥 두서없는 정치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